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장현주입니다. 우선 불안한 장세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본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수요의 60%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인프라 투자는 전쟁하고 무관하게 굴러가는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길어져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금 증설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끼면서 설비 투자를 미루거나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 확대가 늦어지면서 우리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불안해서 벼를 작게 심었는데 밥 먹을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이 본질은 그 무엇도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 코스피는 어제 7.24포인트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12.06%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대 하락률 순위로 보면은 9.11 테러 때하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하고 있는데 증시 폭격은 우리가 다 맞았습니다. 실제 주변 아시아 시장 일본이나 대만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낙폭이 가장 큽니다. 현재 상승도 1등, 하락도 1등이기 때문에 회복도 당연히 다시 1등일 거라는 기대를 우선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전체 상승 종목이 단 38개 정도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평단가를 잘못 잡거나 차익을 실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다 같이 자연재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날입니다. 현재 외인들은 아무래도 이 원유 생산 국가하고 원유 수입 국가 이렇게 구분해서 시장에 대응을 조금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있고 오늘은 트위터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모든 선박들에게 보험도 지원을 해주고 호의도 해주겠다. 이렇게 직접 글도 썼는데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나 싶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요. 특히 보험사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해운사들이 진짜로 좋아할지 해운사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원유 같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은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큰 규모의 기름을 실어 나르는 배를 탱커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탱커선 한 척이 날아가게 되면은 손실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선박 한 척당 1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정도입니다. 손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해운사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호의를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위험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봉쇄가 되지 않았어도 해운사들이 운항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스크 같은 해운사들에서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지 안도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란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한 사실 여부가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봉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운사들이 저길 가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 작은 길을 따라서 하루에 2천만 배럴이 넘는 석유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중에 80%는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유가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전쟁 전에 65불이던 유가가 7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10불 이상이 올라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를 기준으로 실제 0.5에서 0.6포인트 정도가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현재 실물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가가 튀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쟁 사항을 좀 보자고 하면은 조금도 진정의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에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전쟁에 동참하려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란 측에 염두에 둔 차기 지도자 후보들은 모두 다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미국의 협조적인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하미네이의 차남이 차기 지도자로 유력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할 거기 때문에 단기 종료가 아니라 또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전쟁의 양상이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 좀 시장의 공포심이 커진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공포심이 모두 다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좀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 양측 다 전쟁을 끝낼 명분이 간절하게 필요해지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명분에 대한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될 거라서 우리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전쟁통에는 군사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선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뉴스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외신 뉴스하고 국내 뉴스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잘못하면 우리가 뒷북을 친다거나, 아까 보셨던 트럼프 말 한마디 같은 표면적인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안도해야 될 때하고 조심해야 될 때의 타이밍을 엇박자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중치를 붙여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외인들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현물 매도 압력으로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선물 거래로는 변동성을 키우고, 단순간의 대량 주문으로 저가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 종합을 보게 되시면은 장중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현물은 조금 규모가 작게 매수를 했고, 선물은 무려 2조 2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외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현물보다는 선물에 대한 비중이 크게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내일 차익을 보기 위한 단타성인지 본격적인 상승 방향을 위한 베팅인지 우선 내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0%가 넘어갑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외인들이고, 문제는 보유 비중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큰 상승으로 인해서 물량을 많이 모으지 못한 만큼 당연히 저가 매수로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3일 연달아서 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자리하고 어떤 지점을 가장 무서워하는지를 현재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일반적인 수급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신 기사 한 줄 한 줄에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비중을 늘려야 할 때하고 줄여야 할 때의 타이밍을 못 맞추고 엇박자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기존에 라이브로 진행하던 대응 방식을 이번에는 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잠시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삼성전자니까 그냥 편하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발송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대응하셔야 되는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혼자 겁먹고 투매를 하신다거나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기준도 없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되는 구간입니다. 반드시 비중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낙폭이 클 때는 우리가 저점을 잘 잡고 반등이 시작이 되는 구간에서 잡아야지 빠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오늘 너무 다행스럽게 이 21선에 대해서 꼬리를 달고 지켰습니다. 최근에 21선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여기 21선을 위에 아래로 타고 다니면서 지금 현재 위쪽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5일선과 11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이런 자리처럼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26일 고점이 22만 8,500원입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가지고 최근 2, 3일간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현재 하락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 매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신용 미수처럼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담보금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강제로 주식이 시장가로 팔리는 게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현재 여기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제법 두터운 편인데다가 우리 NXT장에서는 낙폭을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반대 매매의 기준은 정규장 마감 시간 3시 반 종가 기준이라서 내일 시초에 혹시라도 한 번 더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매매의 동향을 보게 되시면은 우선은 거래량이 무려 1억 8천만 주가 넘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째 매도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규모는 줄이긴 하지만 선물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베팅은 늘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돈은 적게 쓰고 방향성에서 수익을 보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달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건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봐야 되는 거는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 내일 순매수로 더욱더 규모를 확대를 해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역시 순매수로 돌아와 주는지, 세 번째는 환율이 완정이 되는지, 네 번째는 유가가 중간에 장중에 갑자기 밀어 올리진 않는지, 다섯 번째는 전쟁, 그러니까 주변국들에서 혹여라도 더 동참을 하진 않는지, 그리고 외신 기사에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주변 긴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모두 다 한꺼번에 보면서 실시간 수급 대응을 같이 진행을 좀 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볼 게 많았는데 요즘에 자꾸 볼 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수급에 보이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만 보고 외인들이 무조건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역대 최저치이니만큼 저들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게 분명하고, 현재 상황은 전쟁이라는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급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어제 오늘 모두 다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만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도 크게 온다는 사실이고 과거에도 항상 반복이 되었던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때 비중에 대한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이자 기회를 최대한 좀 잘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들 장중에 바쁘시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따라오는 게 다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을 좀 해드렸거든요. 삼성이라고 편하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비중까지 실시간 대응들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볼 건데요. 자, 프로그램 수량이 좀 작긴 하지만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이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순매수 증감의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보다 매도세를 좀 줄였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내일 또 프로그램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보게 되시면은 겉으로는 매도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하고 창구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눠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또 그 사이에서 외인들은 물량 관리를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현재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는 삼성전자가 한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차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상승과 하락과 상승 이런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수급을 흔들어서 변동성을 직접 만들어내면서 이런 고점이 오면은 수익을 보고 팔고 하락하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반복 매매의 장점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없이 10%, 20%, 30% 이런 수익을
반복해서 쌓아가니까 누적 수익이 100%, 200%가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개인들은 좀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됩니다. 외인들이 이런 고점에서 수익을 보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누가 샀을까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개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이런 고점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흔들어 가면서 매도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런 자리 오면은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외인들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변동성을 또 만들어서 고점에서 다시 수익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리스크 없이 누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바로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5%, 10% 이런 수익을 가져갔다 라고 하면은 외인들은 20%, 30%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개인들이 20%, 30% 이런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의 계좌는 이미 100%, 200% 수익이 누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런 외인들의 흔들기에 중심을 잡고 외인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개인이 아니라 바로 외인처럼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내일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현재 매도세를 계속 3일째 조절을 해가면서 서서히 저가 매집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자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단기적인 상승만 주고 다시 누를 거냐 아니면은 수급을 크게 한번 흔들어서 저가 매수를 한 번 더 세게 하고 바로 크게 들어 올릴 거냐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방향을 결정할 때입니다. 문제는 이 수급을 흔드는 과정에서 본인들 물량은 비싼 가격에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 싸게 가져가려고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어느 방향이 더 우세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신의 기사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기회에 나는 비중을 좀 크게 늘리고 싶은데 어디가 저점인가? 아니면 전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개인들이 실제로 판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외인들의 움직임만 잘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자리, 저점에서 진입을 좀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 이렇게 고점에 좀 물려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비중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 계좌로 전환이 가능하시니까 우리 내일의 실시간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 시점이 왔을 때마다 신호를 조금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조금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010-8056-4235번입니다.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주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전부 다 삼성 주주님이라고 따로 번호 저장을 좀 할 거고요. 우리 대응하셔야 될 때 대응이니까 시간이 뭐 아침 8시 반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 7시 59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응하셔야 될 때마다 매수든 매도든 비중이든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엄지척 보이시죠? 좋아요가 많아져야지 더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더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외인처럼 다 같이 모여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좋아요 버튼 꼭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문자도 드리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남들을 왜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뭐 주식을 10년, 20년 이렇게 좀 길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사연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이런저런 사연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엄청 작은 무슨 작전주 같은 거 들어갔다가 정말 쫄딱 망해도 봤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단타만 고집을 하다가도 망해도 봤고, 가치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좋은 종목 장기 투자로 좀 진행을 하다가 큰 수익권이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정말 모든 수익을 반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정말 다양한 온갖 경험을 제가 정말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빚이 쌓이죠.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지.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고 애들 얼굴만 쳐다보면 눈물부터 나고 저는 이때가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변에서 도움을 좀 받기도 했고 정말 근성으로 시장의 수업료를 계속 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저만의 기준이랑 방법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치료도 하고 여유도 좀 생겼는데 이제는 제가 전업 투자자가 돼서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숫자에 집착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황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증처럼 그러면서 몸이 좀 아팠습니다. 한참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유튜브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제가 실시간 소통이라는 걸 좀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오고 서서히 치유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라도 이제는 숫자를 다시 보는 재미가 좀 생겼고요. 저도 나름 이제 남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찾아보고 아는 내용도 2번, 3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제 수익률도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구독자님들께 뭐를 조금 알려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제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직접 꺼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어드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눈 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동료가 돼주셔서 제가 덕분에 정말 즐겁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만의 기준이랑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수익 계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더 특별할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면서 전쟁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내일을 걱정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기분 전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